경매사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전법과 농수산물 유통론 3부선 평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부선 평가 57회를 강의를 하나 찍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수산지 공무원이 6월 13일에 있습니다. 2주 전이거든요. 2주 전 강의를 공부 방법을 하나 올렸습니다. 앞에 올려가고 있는 것은 수품사 수산물 분지관리사 1차 기출 1641회를 올렸고요. 오늘은 저 상부선 평가 57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고 하고 경매사는 빼고 나서 수산지 공무원 대비해서 강의를 치중할 겁니다. 57회입니다. 57회 51페이지입니다. 저건 51페이지가 참 중요했는데 51페이지까지 하고 제가 지금 안 했습니다. 법률이라든지 했습니다. 이 51페이지가 보면요, 수산물 및 가공품의 식품의 보존 방법 및 제장 시 발생하는 품질 변화입니다. 옆에는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 생사, 해당 작용, 사후 경직, 계획, 자기소화, 발효식품, 부패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원래 교수들은 발효식품을 뒤로 빼죠. 그런데 자기소화를 활용하는 것은 발효식품이고 자기소화까지의 활용이 안 돼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부패입니다. 살았을 때의 에너지 원인 글리코겐이 생성되거든. 그걸 ATP랍니다. 그러면은 딱 죽자마자 ATP는 정지됩니다. 정지되면 pH가 저하, 산성하, 그런 미생물 발효, 그 다음에 ATP가 증가. ATP가 이제 증가되는 게, ATP가 정지되면서 증가돼 버리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K값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게 이제 사후 변화 과정 라이프 사이클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선도를 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기소화 단계 아니면 그 전에 사후 경직 단계, 해당 작용, 사후 경직, 해결 그 사이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소금은 자기 소화, 억제 단계에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신선도 유지하는 것은 얼음이죠. 온도, 얼음. 잡고 나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을 설명한 것이 51페이지입니다. 화학적 원인에 의해서 품질 변화,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품질 변화. 물리적인 성질은 안 변하죠. 위치만 바뀌죠. 그 다음 넣으면 온도입니다. 온도. 그 다음에 온도고, 그 다음에 TTD 곡선. 아까 전에도 TTD 곡선을 이제 품질 제하율 1 기준으로 잡았죠. 1일당 품질 변화를 하고 나니까 1인 경우는 품질이 좋습니다. 1보다 커버리면은 품질이 나빠집니다. TTD 곡선. 자, 이게 지금 결국은 신선도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 그리고 자유소화 결합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화 단계에 개입을 하는 소금부터 금제품, 금제법, 그 다음에 염장법, 분제법, 이런 식으로 노는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51페이지가 한 페이지 가지고도 1시간 이상 강의해도 설명이 부족하고 그만큼 중요한 파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이제 간단하면서 보시고 저는 강의를 다 끝냈거든요. 끝냈지만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의를 다운카페 전국수산물 분지관리사에 찾아보면은 경매사 파트, 수품사 파트, 공무원 파트 딱 나눠 있습니다. 그 찾아 들어가면은 그 파트마다 상부수 평가 파트에 들어가면 1회부터 찾아가지고 강의를 핸드폰에다 전국수산물 분지관리사에를 다운받아서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그 강의가 뜹니다. 제가 강의를 2000개 이상 올렸거든요. 2100개까지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들어가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카페에다가 순서대로 올린 겁니다. 찾아보시고. 화학적 변화는 성질이 변합니다. A가 B로 변한다든지. 근데 물리적 변화는 A가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다이빙을 해가지고 뭔가 지금 위치가 바뀐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리적 변화인데, 화학적 변화에서는
산패, 부패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갈변 현상, 그 티로신의 갈변 호소인 티로신이 검정색으로 변하거든. 새우 같은데 멜라닌 이런 어떤 그 성질 자체가 변하는 것을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요. 저장 중에 또 저장 중에 그 수분이 일단 아무리 빈결정 얼음덩어리 생기더라도 일정한 어떤 자유수나 중결합 수만 있다면은 미생물이 발육을 한다. 그래도 변화가 되겠죠. 그 변화가 되면은 자기 소화를 지나서 부패가 될 것이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물리적 변화는요. 프리저번 냉동해가 일단 기출이 되었고 냉동해. 왜냐면은 동계를 하잖아요. 동계를 할 때 이 안에 수분이 없는 습기가 있겠죠. 습기와 이 얼음덩어리의 습기가 수분이 같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차이가 없이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출 변화가 일어나겠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동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또 해동시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야. 뭔가 지금 그 껍질 밖에 외 포면의 빙의 그레이징이 입힌 데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펀지가 되고 분출 자가 일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동하고 관계돼서는 빙결증이 녹아서 원 그 단백질을 흡수 못하는 것이 드립입니다. 그리고 저장한 데 온도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포면 갱화 현상, 다공질 현상, 분해 촉진, 단백질 변화 이런 거를 일어나 가지고 프리저번이 일어납니다. 냉동해가 외부에 뭔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뻥뻥뻥뻥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다공질이 생긴답니다. 그게 프리저번이라고 교수들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관이 손상되고 색소 파괴 현상되고 지방의 산화 현상 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기는 포장지에 물 분자 투과 시도 일어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냉동에 방지하는 것은 당류, 설탕, 식용 소금 대신에 당류를 첨가한다든지 그렇게 가지고 가공하는 것이 냉동수림입니다. 그런 문제, 그레이징, 외포장을 잘한다든지 물 분자가 투과되지 않는 포장지를 사용한다든지 저장실 내에서 관계 습도를 이 냉동업보다 더 습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AW 흡수 곡선 해가지고 밖에 있는 걸 냉동되어 있는 그 어체 대상어가 습도를 땡겨주거든요. 그러면 안 뺏기잖아요. 안 뺏기니까 다공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습도를 높여주며 등등 해가지고 냉동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는 제가 지금 고등학교책, 대학 교수책, 수험서부터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립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수산물 품질관리사 연수를 우리가 양식수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러 간 게 천안에 수협에 갔고요. 그리고 숙부사 교육을 또 간 게 기장에 보면 수산과학원인가 받으러 갔습니다. 그 가서도 그때 교재를 가지고 쭉 봐도 국가에서 지금 온도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가지고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저장법의 분류, 빙장, 냉각 저장, 동결 저장법 이렇게도 됩니다. 빙장은 보면은 체빙법, 수빙법, 약재 얼음 이용법으로 나누고요. 냉각 저장, 동결 저장 이렇게도 나누는데 저온 저장법 개념 했는데 고등학교 책에 딱 넘어가면요. 옆에 수확한 농수산물을 저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수산물 및 가수 등의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저장고 내 온도를 0도에 가까운 저온으로 유지하고 상대 습도를 85, 90%로 유지하여 수산물 및 가시를 저장하는 방법이 저온 저장법이라 합니다. 0도씩. 어패류의 선도 유지 방법인 저온 저장법에는 냉각 저장법, 동결 저장법으로 나눈다.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긴 안 갑니다. 원래 저온 저장법이라는 것은 0도씨에 가까운 저온으로 유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동결 저장은 마이너스 18이라는 개념이 나와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넘어갔으면 되고 저온 저장법, 냉장법,
어체를 동결시키지 않고 0도씨 정도에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눈 게 가능합니다. 냉각저장법, 빙장법, 냉각해수저장법 7조입니다. 동결저장법은 일명 동결법인데 급속동결, 완만동결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18도씨에서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으로 그레이징 후 냉장으로 저장하는 방법이며 일명 냉동법을 동결저장법이라 합니다. 급속동결이란 인스턴스 또는 인스턴스 적시입니다. 인디비주얼 개인 이것도 됐고요. IQF라고 하는데 약 35분 내로 최대 빙결점 생성들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급속동결입니다. 최대 빙결점을 통과하다 보니 급속동결이 되니까 얼음덩어리는 작지만 그 수는 많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제 손상이 없다. 해동해도 손상이 없다. 물론 다 급속동결하면 되면 비용이라든지 또 개체에 따라서 완만동결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교수들은 합니다. 그런데 보면 최대 빙결점 먹고 하니까 이제 옆으로 또 온도에 대한 분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온도에 대한 분류는 저는 이경의 고수 책을 가지고 또 나열을 했습니다. 냉장이란 10도에서 그냥 0도씨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 빙결점 온도를 냉장이라고 합니다. 빙결점은 있잖아요. 그 얼음덩어리입니다. 점은요, 얼음덩어리, 점은 온도입니다. 점. 여기서 누운 거는 점이라 되어 있는 것은, 미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온도입니다.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는 얼음덩어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장이란 그렇고, 그 수산물의 빙결점, 얼음덩어리 시작하는 것은 그 0.5도와 마이너스 5도 사이 얼음을 얼기 시작한다면 온도, 그게 빙결점이랍니다. 보다 높은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을 냉장이라 한다. 그럼 결국은 얼음덩어리가 생기지 않는 데서 신선도 유지하는 것이 냉장이라는 거죠. 그게 냉장입니다. 얼음덩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냉장. 그리고 이제 7도, 5도, 마이너스 5도. 빙온점, 마이너스 1도. 0도씨는 원원점이고요. 부분 동결, 마이너스 3도씨. 동결,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는 동결로 나누어집니다. 동결. 빙결률, 수분의 얼음 비율입니다. 최대 빙결점, 배대 빙결정 생성됩니다. 얼음덩어리. 어치의 대상어가 약 한 75에서 80%가 얼음덩어리 빙결정이 만들어지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때는 온도가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입니다. 심원 동결, 어치의 쏙까지 오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점은 구간 내에서 식품의 어느 구간, 즉 온도 중심점이 마이너스 10도씨 이하로 내려서 동결하는 겁니다. 온도 중심점. 온도 중심점은 수산물이 가장 늦게 어는 지점을 용어를 온도 중심점이라 하고, 공정점은 어체 대상어가 수분이 모두 어는 지점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55에서 60도입니다. 빙결점 0.5에서 마이너스 2도에서 수분이 얼음으로 변하는 구간. 냉각 저장법, 마이너스 2도씨 부근에서 냉각하는 것을 말한다. 빙장법이라 한다. 이렇게 또 이경 교수 그렇게 책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페이지가 다 틀립니다, 내용이. 그러나 최대 빙결점 생성대라는 이런 용어들은 같습니다. 공정적, 수분이 모두 어는 지점을 말한다. 이런 몇 개는 다 동일한데 분류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는 것은 고등학교적으로 근거를 보십시오. 좋은 저장법은 냉각저장법, 빙장법, 얼음덩어리로 한다. 냉각해수법, 얼음덩어리 대신에 마이너스 1도 정도의 해수를 침지, 그러니까 해수가 찹찹하게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침지한다. 냉각해수저장법 7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도 사이, 마이너스 5에서 5도, 상온 5도 사이에 냉장점과 얼음점 부분을 말한다. 급속동결은 마이너스 18도 이하의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냉동법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저온 저장이라는 말을 쓰죠. 상온 5도 정도에 유지하는 것이 골드 체인 저온 저장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52페이지입니다. 빙장, 얼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얼음덩어리를 하는 겁니다. 연근의 상에 있겠죠.
단기간 저장하는 방법이고 쉐빙법, 수빙법, 약재, 얼음 이용법으로 나눕니다. 이 쉐빙법은 포빙법이라 하는데 얼음 쪼르가리 대상 수산물을 잡자마자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연안이니까 육지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얼음 덩어리를 고기에 까는 겁니다. 그게 쉐빙법입니다. 수빙법은 담수나 해수를 써서 수산물을 침지시킨다. 그러면 침지 물로 쓴다는 건 언덩어리 아니네요. 약재 얼음 이용고 얼음에다가 뭐 약재도 넣는다. 냉각 저장은 어체를 동결하지 않고 영도시에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옆에서 그 냉각 해수 저장법이나 수빙법하고 비슷하죠. 이게 정신이 왔다 타는 거예요. 뭐 정리가 없는 거예요, 정리가. 그렇지만 고등학교 책에는 쉐빙법로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얼음 덩어리와 접촉하는데 불량이 난다 그럴 때 아이스볼이라는 용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빙법을 또는 포빙법을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놓은 건 빙장법, 얼음 덩어리를 쓴다. 얼음 덩어리 대신에 대안법인 냉각 해수 저장법이다. 기출문제입니다. 최대 빙결정 생성대 역시 기출법이고요. 공정정 기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TTD 곡선은 그 시간 온도 허용 한도입니다. 그래서 실용 저장 기간분의 100을 격질 제하율로 나누고 1을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1보다 높으면 품질 저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1.0 이상이면 품질 저하가 크다 이런 얘기가 하고요. 급속 동결과 암만 동결은 설명했고요. 자, 수분 활성도입니다. 수분 활성도 및 등온 흡수 방출 곡선입니다. 자, 이인거수 걔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냉동을 하든 냉장을 하든 간에 이제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면은 미생물 발효에 이용되는 건 자유수와 중결합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고요. 근데 냉장고 온도에 보면은 이 대상어를 냉동을 빙을 입혀 가지고 동결을 시켜 가지고 저장하잖아요. 근데 냉동고 옆에 습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습도의 차이에 대해서 이 대상어 저장하는 거하고 이 습도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 아티바티 웨러입니다. 수분 활성도고 그리고 등온 흡수 방출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수산지 공무원이 지금 2주 남았댔잖아요. 수산 일반하고 수산 경영을 할 겁니다. 경영을 하는데 수산 일반은 숙분사 하시는 분은 같이 그냥 책 안 사고 우리가 이제 1차 기출이라든지 이론서 있잖아요. 그거 거의 여기 더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시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오늘 5월 30일이네요. 그리고 내일 31일이 5월달 일이 갔네요. 또 5월달에 참 여러가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월급 좀 들어온 월급 좀 몇 푼 받는다고 지금 짜증납니다. 그렇지만 월급 받을 때가 좋습니다. 정당하게 일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 받아야 되는데 월급이 너무 작을 정도로 일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돼가지고 이건 공무원 아니구나, 경매사구나. 경매사도 나중에 또 프리랜서 같은 뭐 하더라도 돈 벌 때는 참 즐겁게 버리십시오. 즐겁게 부는데 월급쟁이는 참 싫습니다. 솔직히 월급쟁이를 너무 오래 같은 생각도. 오늘 사무실 평가 57회를 일단 경매사 대비해서 일단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 같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경매사하고 수분사를 간단한 한 개씩 하는 이유는 공부를 놓치지 마시라고 강의하는 겁니다. 강의를 다 해놨습니다. 강의를 다 해놨고 지금은 수산지 공무원이 6월 13일에 있습니다. 그거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이쪽에 기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고 나면 또 수분사하고 경매사하고 또 강의를 뭐 할 거니까 이거는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있잖아요. 그죠? 2주 후에는 시험 끝나고 내년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여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